자, 그 다음은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셨던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과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에렉테이온 신전은 이오니아식의 대표적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신전만 끌어온 것이 아래 사진입니다. 배경 사진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 중에 가장 나중에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407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가장 복잡한 평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신전 안에 전설 속 원래는 이 신전이 전설 속 신들의 묘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신전의 이름은 그들 이름 중 한 사람인 아테네의 창시자인 에렉테오스에 유래한다고 합니다. 이 에렉테이온이에요. 아테나와 그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이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니면 헤파이토스라든지 에렉테오스라든지 등등의 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에 지금 여기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한 곳입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 대신에 처녀들의 조각상으로 이 무거운 지붕을 지지하는 카리아티드 방식, 지지하는 방식은 카리아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카리아티드 방식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6기의 총 6기의 처녀상 석주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각기 다른 형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 처녀 석상은 지금 있는 것은 모두 복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가셔도 진품은 여기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품, 진본 중 5개는 조금 더 소개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로피라이온입니다. 제가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문입니다. 아크로폴리스를 둘러싼 성벽을 둘러싼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건물은 기원전 437년에서 432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인데 건축가 모네시브레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둥의 배치의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건축 양식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건축 양식을 봤습니다만은 이오니아식의 열주가 잘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금 사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바깥쪽 초입 부분에 외측 정면에는 이렇게 도리아식의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반해서 통로 중앙에는 작은 규모의 이러한 이오니아식 기둥이 줄지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우측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좌측에는 에렉테이온 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디오니소스 야외극장입니다.
지금 요거는 야경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아크로폴리스 남쪽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그래서 언덕 경사면을, 자연적인 언덕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이 극장은 술과 연극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워진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아테네 3대 비극 시인의 연극이라든지 희극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의 연극이 공연됩니다. 무대 전면에는 디오니소스 신화의 한 장면이 조각된 부조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줄에 김일신석이 마련되어 있고 약 17,000명을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헤로드 아티쿠스 음악당입니다. 로마의 부자 헤로드 아티쿠스의 아내가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건설한 음악당입니다. 약 6,000명 정도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아크로폴리스 남서쪽 경사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메인 무대 쪽이고요.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관중석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관중들이 이 무대 앞면을 바라보는데 그 아래에 이곳에 아주 뷰가 좋은 곳에 이 공연 음악당이 위치하고 있고 관중들도 이 뷰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음향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은 1951년에 복원이 되어서 현재도 그리스의 연극이라든지 오페라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한 9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굴 당시에 출토된 고대 유물들이 이곳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레크테이온 신전에 세워진 6개의 그 처녀상 기둥의 진품이 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되어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 작업실에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 개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 한 개는 바로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잠깐 한번 괜찮아요? 원래 잠시만요. 링크가 걸렸는데 이게 안 되죠?
어쨌든 뭐 이게 제가 박물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링크가 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적인 유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풍토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럽은 목장적인 풍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장적 풍토의 특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의 사진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내부에 있는 다양한 오브제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뭐 사람들의 의복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풍의 의복은 어떤 자연에 대항해서 몸을 보호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인이 나체로 경기를 하고 이러한 나체상을 조각 양식으로 만들어낸 것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옷을 그냥 걸치고 있는 듯하고 상반신을 이렇게 드러내놓는 이러한 복장, 아니면 그렇게 두꺼운 복장도 두터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복장의 수용이 목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러한 오브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창작이 목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활 필수품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도 목장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아테네가 점점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의 투쟁이 점차 격렬해질 때 결국 농민이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가 어떤 생활의 무대가 되고 어떤 원시적인 방법을 취해왔던 농민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새롭게 어떤 바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중심은 이 에게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내몰린 농민들이나 목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토지를 점령을 하자마자 중요한 장소에다가 장소를 선택을 해서 거기다 이제 돌담을 쌓고 공동의 어떤 적의 침입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지켜온 어떤 전통이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전통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생활의 어떤 공통점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테네의 전성기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아테네 시민은 2만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50만 명 중에 시민이 2만 1,000명이라면 나머지는 그럼 누구였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즉 바다로 나가서 이런 섬으로 나가서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노예들이 여기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를 가축처럼 종속시킨 것에 이 그리스 폴리스의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폴리스는 노예가 생겨나면서 시민이 의식주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여기서 시민은 노동의 어떤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멀리 바라보는 입장, 즉 뭐 관조라고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관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멀리 바라보는 입장, 즉 관망의 입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시민은 시민이 될 때 이미 경쟁과 투쟁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동맹단체가 있고 페르시아와 전쟁할 때는 데로스 동맹을 맺었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동맹들 간의 경쟁과 투쟁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망의 입장은 활동을 하지 않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관망을 경쟁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예술적, 지적 창조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은 무한히 새로운 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곧 창조와 연관됩니다. 그러나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하게 보는 입장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수단으로서 본다면 목적이 한정된 범위 이상을 보는 것으로 진전되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의 무한한 발전은 수단적 성격으로부터의 해방, 즉 봄에 자기 목적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 시민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관망을 경쟁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적 풍토가 그 어떤 무한한 의미를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드러납니다. 그리스인들은 대체적으로 명랑하기 때문에 엄선하지 않은 자연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물론 겨울에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날씨가 좋습니다. 엄산한 기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자연을 봐왔던 곳에서는 모든 사물의 형태가 비루함 없이 선명하게 응시됩니다. 본다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무한히 발전합니다. 이것은 대상인 자연이 무한히 정교하게 관찰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주체가 스스로 발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랑한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은 곧 명랑한 주체적 존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랑한 형태로 때로는 조각이나 건축에서 때로는 이데아 사상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리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보는 그리스인은
자연 소재의 형태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즉 인공적인 예술품 제작이 그리스인에게 노동이 됩니다. 무기나 그 밖에 금속제 도구라든지 아니면 직물이라든지 도자기 등 이러한 것들의 제작은 기원전 7세기 무렵 이오니아의 여러 도시에서 왕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아티카 같은 경우, 아테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은 아티카나 아니면 아르고리스로 확장되어 갑니다. 여기는 이쪽 아래에 있는 지중해 연안, 조금 더 아래쪽입니다만은 지중해 연안이 그리스인의 세력 범위가 됩니다. 또 새로운 식민지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인공적으로 형태를 새기기 위한 재료, 즉 무생물에 대한 지배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점토나 금광이나 철광은 한번 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아주 풍부하게 다가옵니다. 바다에는 귀중한 염료인 자색 개조개가 있습니다. 목장에는 계속 양모가 생산됩니다. 이러한 소재의 지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형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야흐로 그리스인의 관심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경쟁과 투쟁의 정신과 맞물려서 모든 도시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에는 인간이 한가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곳에서, 즉 생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필요나 어떤 생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리스 조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표면이 안에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는 면으로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을 사물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면은 가로로 넓어지지 않고 보는 이의 방향인 세로로 요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풍토의 문화는 그리스인의 해적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수없이 많은 해적 행위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목장을 떠나서 모험을 했던, 특히 농목민들, 도시가 팽창해 나가자 자리를 잃어버린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농업인들이 목장을 떠나서 모험을 했던 남자들이 이 다도해 연안의 여러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원시적인 폴리스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피정복지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즉 가족에서 이탈해 나온 남자의 살육에 의해서 가족이 파괴된 여자가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옛 전설에 잔혹한 남편 살해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할 때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을 죽인 이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언젠가는 내가 너를 죽이고 말리라 하는 이런 남편 살해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이 원래 어떤 강한 조상 숭배와 지금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스티아 숭배를 뿌리 깊게 보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스 형성 이후에는 가족의 의미가 폴리스에 비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은 부분적인 관점에서 파악됐을 뿐이고 혈연적으로는 누구의 자식 정도로 아버지가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앞서 그리스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리스 신들은 인간에게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지적이고 공화정치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리스 민족이 하나의 제사로 결합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예술은 확실하게 세계에 군림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합리적인 성질에서도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은 규칙적인 것에 의해 얻어지고 균형은 대칭이나 비례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예술에서 이러한 종합 형식은 그에 따라 예술의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리스 예술의 탁월함이 이와 같은 모범적인 종합 형식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원리의 기초에 있는 종합 형식을 예술의 한 특수한 양식으로 명확하게 하기 전에 우선 이 예술이 우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조각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은 폴리클레이토스의 도리포로스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체 비례의 캐논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조각가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수학적 관계에서 매우 깊은 의의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음악이나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사물의 모습 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수학적 관계로 되돌아가서 사유했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인체에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비례를 추구해서 추상적인 비례의 기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리포로스 상에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례 연구가 과연 창작의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문입니다만은 이 작품이 이런 전설에 어울릴 정도로 비례에 맞게 만들어진 정연함을 보여주는 작품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원작을 볼 수는 없지만은 바티칸이나 나폴리에 있는 대리석 모조품은 만약 우리가 비례의 한정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원작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로마 시대의 여러 모조품과 같이 인상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작에서 보여주는 어떤 생생하고 신선한 아니면 심금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전에 파워포인트 작성에 있어서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들어가시면은 이걸 쳐보시면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예술 작품들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과 관련해서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들어왔는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암석, 대리암 조각품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사람 표시가 있는 곳에 꼭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박물관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여기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가지 않고라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쭉 이렇게 박물관의 벽에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작품은 바로 여기 나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우, 너무 많이 당겼나요? 줌을 당기게 되게 되면은, 마우스를 가지고 줌을 당기게 되면은, 예, 좀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은, 위치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잘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들어가셔서 이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벽면에 있는 이러한 작품들이 원래 신전에 있는, 신전에 장식되어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원작 같은데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미테이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작품 한번 볼까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 유적 발굴하면서 나온 작품들을 하나하나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글 아트 앤 컬처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검색 코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 것도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한 사진 자료라든지 유물 관련한 내용들 많이 소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